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릴게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쪽집게 과외 시간입니다. 자, 지금의 이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딱 하나의 종목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인데요. 자, 시장이 어려워도 너무 어렵습니다. 오를 것 같은데 또 빠지고 빠질 것 같은 종목은 또 오르면서 계속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현 시장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럴 때도 내가 좀 든든하게 미리 매집을 해둔다면 다음 이 시간까지는 분명히 빨간불을 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고한 그런 또 상승의 포인트를 오늘 딱 가지고 오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의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와, 지금의 이 시장에서 바이오 갈 것 같아, 로봇 갈 것 같아 하니까 정말 시장의 컬러감이 반도체에서 확실히 코스닥 쪽으로의 매기세가 쏠렸습니다. 그러한 타이밍을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정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 분이시죠. 우리 오늘 한유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무엇보다도 대표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도 오늘 3가지의 선물 종목이 또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선물을 준비하셨을지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 선생 지금 바로 등대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 초반 하락했던 코스피가 오늘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유가와 금리가 다시 오르면서 대외적인 리스크, 불확실성이 커졌지만요. 오늘 외국인들의 이제 현물 프로그램 매수가 삼성전자로 쏠리면서 코스피 쪽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수급 먼저 보고 갈게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코스피 쪽으로 유입됐습니다. 개인들은 오늘 3,500억 원 규모의 매도 우위 보여줬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 연출됐고 개인들이 반면에 5,500억 원이 넘는 오늘 매수 우위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자, 10일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발표가 됐죠. 반도체 쪽 역시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 봤을 때 155%가 급증한 100억 달러 규모로 오늘 집계가 됐고요. 여기에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죠. 대만의 TSMC가 또 7월에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대규모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한 기대감까지 사로잡히면서 오늘 24만 원을 회복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삼성전자 이외에도 오늘 좀 시장의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세 보이는 쪽 수출액 데이터가 나오면서 화장품 수출액도 지금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화장품 쪽도 상당히 상승세 굉장히 두드러졌던 하루였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ISC 같은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의 상승 플러스 오후 2시께부터 초급등했죠. 모나미라든지 한성기업 같은 8.15 애국 테마까지 선전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볼까요? 대부분의 대형주는 쉬어가고 오늘 삼성전자 홀로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지수를 약간 왜곡한 게 아닐까라는 이러한 또 흐름을 좀 나타낼 수 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쉬어가지만 반도체 소부장 중심으로 낙수 효과가 기대되며 오늘 순환매 유입됐고 일부 로봇주가 오르면서 지수 하방을 그래도 제한했던 하루였습니다. 종가 볼게요. 오늘 코스피 플러스 0.73% 상승한 6,345선, 코스닥은 플러스 0.39% 상승한 857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시장이 좀 쭉쭉 가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참 내 맘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많이 빠졌고 많이 올랐고 이제는 또 오를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모든 종목이 오르지는 않겠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선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우리 오늘 한유민 대표님과 함께 해봅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주일 만에 출연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예, 요즘엔 그래도 좀 시장의 온기가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주식창 보기도 싫어 이랬던 또 구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조금은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들도 이제 뭐 휴가도 다녀오실 분들은 다녀오셨을 것 같고 이제 아직 휴가 시즌이지만 이제는 좀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내가 좀 포트폴리오 변경을 좀 잘하고 여기서 이제 좀 주식 비중에 대한 조절을 잘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연말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다시 수익으로 바뀌고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부터는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희망 가지시고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그래도 조금씩 긍정적인 전망이 보인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모든 종목이 오르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 모든 종목이 오르지는 않아도 내가 산 종목은 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명확하게 딱 잘 집어드리고 있는 게 누구시죠? 우리 한유민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게끔 제가 상승률 표에서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시장의 컬러감이 한 주가 다르게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수익 종목을 보시면요. 한라캐스트 일단 보유하면서 49%, 한미반도체는 이미 수익 실현하셨죠. 250% 너무나 좋은 가격대에서 잘 파셨고요. 사이벡스 보유하면서 59%, 코스메카 코리아 기가 막힙니다. 오늘 수익 실현하셨거든요. 65%의 빨간불, 삼성전기 196%, 셀트리온 18%, 알테오젠 56%, 현대모백스 193%, 두산테스나 413%,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254%의 빨간불을 켰습니다. 종목들 보시면요. 반도체 있고요. 로봇 있고요. 게다가 바이오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어디 쪽으로 갈지 매수일도 다르잖아요. 이때 오르면 이 종목 들어가고요. 저때 저게 오르면 저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수의 타이밍 명확하게 알고 잘 파시는 그 매도의 단가 자체도 너무 명확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거는 뭐죠? 이 방송에서 생방송의 유망 종목 들으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의 투자의 인사이트는 주식 공부방에서 챙겨드릴 예정입니다. 잊지 마시고 입장하셔서 내일의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의 냉철한 분석까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방송 시간 40분 남았으니까요. 꼭 한유민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어려운 이 시장 제대로 된 돌파구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기가 막힙니다.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65.7% 수익 실현을 하셨습니다. 신고가 갔는데 기가 막힌 이 종목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일단 차근차근 들어보고요. 시장 방향성부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 방향만큼 우리 대표님 따라갈 자가 없거든요. 너무 명확하게 그걸 콕 집어서 잘 알려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시장을 좀 어떻게 볼까요? 좀 더 깊게 알고 싶네요.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 한 거의 2달간 막 전체 종목이 밀려 내려오고 네. 여러분들 거의 좀 멘탈이 붕괴될 만큼 힘든 시장이었는데 최근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게요. 다 같이 밀리는 장은 거의 대부분 없고 그리고 이제 V코스피 지수 변동성 지수가 지금 오늘 보니까 한 63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순환매가 나온다.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현재 약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코스닥이 약간 줄다리기를 하는 느낌. 얘가 약간 디커플링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수급이 갔을 때 코스닥이 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이 강세를 볼 때는 삼성전자, SK가 쉬어간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바로 V자 반등 나와서 급등할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들 들고 계실 텐데 제가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우리나라라는 이 어항에 국내 시장에 대왕고래 2마리가 지금 자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는 동안 지금 작은 물고기들이 이제 먹이를 먹으면서 커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슈팅이 나오면서 코스닥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집털이 나온다. 그래서 이제 과대낙폭 종목들 이제 너무 과대낙폭이었고 실적 펀더멘탈 괜찮은 코스닥 종목도 올라올 거다 말씀드렸는데 강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코스닥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뭐 손실 중이시던 분들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리고 저점에서 잘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딱 그 구간에 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또 코스닥이 뭐 2천, 3천 간다 하고 중장기로 들고 갈 저는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기업들의 문제가 아니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 대왕고래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잠에서 깨어날 시점이 올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나오는 시점에는 다시 수급을 싹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코스닥 약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코스닥 강세가 저는 당분간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내가 코스닥 종목들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세우시면서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이 나오는 추세전에 나오는 그 시점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1교시 진도 바로 할까요? 예. 자, 보시면은 자, 어차피 요번에 2분기 이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캐펙스는 계속 증가된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근데 이 캐펙스의 증가가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과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잉여 현금 흐름이 적자 전환을 한다라는 지금 그 포인트에서 반도체 섹터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캐펙스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반도체와 AI 사이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근데 앞으로 2027년까지 하이퍼스케일러들 빅테크들의 잉여 현금 흐름 추이는 계속 하락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할 거라고 예상이 들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진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반도체가 괜찮은 건 맞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 이러한 우려감은 계속 공존할 거다.
그러면서 변동성을 주겠죠. 하지만 실적을 확인해 나가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는 추세가 우상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잠에서 깨어나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CDS 프리미엄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우려감이 더 강해졌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살짝 꺾였어요. 그래서 이 꺾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 여기서 이 주요 빅테크들의 CDS 프리미엄이 다시 고개를 드는지 아니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횡보를 한다든지 이런 흐름을 좀 지켜보신다면은 이제 또 반도체 섹터의 반등 시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수급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우리가 국내 증시가 막 코스피 9천까지 갔을 때만큼 안 돼요. 거래량이 지금 급감했고 거래 대금도 줄은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코스닥, 뭐 다른 모든 섹터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급이 이동하면서 오를 종목이 오르면 빠질 종목은 빠지는 이러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지금 꽉 차 있다. 이런 분들은요. 조금은 좀 삼성전자 비중을 줄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이거 제가 다음으로 얘기를 드릴 거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당분간 좀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보고 있냐. 지금 좀 두터운 매물대가 7,000에서 한 7,500포인트 코스피 지수 그 구간에 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이 깊었을 때 9,000에서 7,000까지 밀려 내려올 때 사실상 7,000은 안 깨지 않을까라는 매수세가 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구간에서 물려있던 분들이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상 좀 지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가 7,000에서 7,500 올라오면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단기간에 뚫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은 또 아래에도 매물대가 있어요. 위에만 매물대가 있는 게 아니라 3월 이란 전쟁 났을 때 그때 약간 좀 파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코스피 5천 시대를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코스피 5천에 빨리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포모 현상을 느끼고 지금 내가 좀 샀던 부분까지 내려오면서 다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매수세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벽도 두텁다. 그러면은 당분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박스권에 갇혀서 기간 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동안에 순환매가 나타나겠죠.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과대낙폭인데 2분기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이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너무 비중만 실어 놓으시면 좀 재미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전략 가져가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지금 코스닥을 좀 눌림목에서는 접근하시면서 좀 수익 실현해 나가시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좀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다 좋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앞으로의 시장의 상승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들어서는 내가 이걸 실전 투자에 좀 진입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그래서 어떤 종목을 어떤 타이밍에 사야 되는지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증명하실 수 있게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보고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종목이 오를 것 같아가 정확하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라캐스트, 한미반도체, 사이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모르는 종목은 없죠. 그런데 그 진입 포인트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업종 간,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어떤 종목을 내가 콕 집어서 이 시간대, 이 시기에 들어갔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빨간불, 최대한의 상승을 키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러한 방법 그리고 이러한 또 기회는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에서 제공되는 유망 종목도 이만큼의 빨간불 킬 수 있는 좋은 종목 준비했으니까요.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주식 공부방 입장하셔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할게요. 방송 시간 딱 30분 남았으니까요. 꼭 한유민 대표님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 바로 저희가 수익 리뷰를 한번 봐야 되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얘기 안 하고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수익 실현을 하셨어요. 65.7%인데
이거 신고가 같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을 지금 들어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언제 팔 건지 그리고 이런 종목이 또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많아요. 요즘에 그래요? 제가 근데 솔직히 네. 코스메카 코리아가 2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네. 제가 이 종목을 5월에 공략을 해드리고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때 지금 반도체만 막 다들 바라볼 때 네. 다 반도체 열광할 때 화장품 섹터 계속 부진했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때도 그 선행 PR상 저평가 구간에 있고 2분기 실적 잘 나올 거다. 화장품 섹터들이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공략해드렸어. 근데 이런 게 지금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신고가를 썼어요. 근데 이제 물론 실적이 좋고 더 끌고 갈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시장이 다시 또 수급이 이동되면 또 화장품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 단기 수익 실현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요즘 시장이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펀더멘탈이 괜찮다 하면은 올라온다. 지금 시장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못 올라오고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뭐 꼭 반도체만 안 하시더라도 지금 볼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그 펄어비스랑 NC 수익 그 실적 발표 나왔거든요. 네. 잘 나왔어요. 근데 요즘 작년부터 누가 게임주 보고 있었어요. 크래프톤, 없죠. 뭐 NC 누가 봤습니까? 근데 실적은 좋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수급이 안 가고 소외돼서 많이 밀려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좀 주춤하고 쉬어가는 구간에서 조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 알테오제입니다. 알테오제는 제가 7월 말에 공략해 드렸거든요. 7월 말에 바이오를 봐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전 명확하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채 금리 10년물 금리가 4.7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네. 30년 금리가 5.2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미국의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금리만 많이 올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네. 저는 시장 금리가 여기서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요 바이오 섹터의 저점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알테오제는 진입 구간이 좋아서 지금 단기간에 한 2주 만에 56% 수익 중인데 이 종목은 오늘 좀 빠졌거든요. 단기 급등에 의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유가 급등하고 CPI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 당연히 좀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 차익 실현 매물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못 들어가신 분들은 신규 진입할 시점이 내일 올 수 있어요. 오. 내일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에 또 잠깐 바이오가 눌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 눌리는 포인트는 저는 분할 매수 진입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테오제 못 담으신 분들은 뭐 공방 들어오셔서 네.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제가 같은 날 공략을 해드렸는데 약간 셀트리온 지금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와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섹터가 강세를 보일 때는 약간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솔팅스는 약간 쉬어가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눌리니까 이제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러한 또 디커플링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셀트리온 공략하실 때는 오늘 한 4, 5%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뭐 코스닥 바이오들이 급등 나올 때 그럴 때 이제 쉬어가는 구간에서 또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라캐스트도 제가 7월 28일 날 같은 날 공략해드렸는데 로봇주입니다. 공략해드리고 지금 거의 5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로봇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실적 시즌이 끝나고 저는 로봇과 바이오 이쪽 2차 전지 쪽이 좀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요번 주에 이제 상장사의 반기 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 주가 지나면 실적 시즌은 끝난다. 그러면은 뭘로 갈 거냐요. 그러면 시장은 이제 실적이 아닌 매크로를 보게 될 건데 요번에 이번 주에 발표되는 CPI랑 PPI가 만약에 약간 물가 상승의 둔화 흐름을 보인다라고 가정을 하고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된다라고 가정하면요. 미국채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성장 모멘텀을 가진 이러한 코스닥 종목들이 또 잠깐의 강한 반등 구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로봇주들은 계속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었는데 50%예요.
그럼 고점 대비 얼마나 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이맥스 이 종목은 제가 메가 프로젝트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드리면서 공략해드렸어요. 근데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작년에 공략해드려서 네. 작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미 150% 정도 수익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서 최근에 또 공략해드렸는데도 지금 59%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이맥스가 하는 일이 로봇과 반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이 사이맥스가 딱 하는 게 그 자동화,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웨이퍼 이송 로봇을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봇으로도 분류할 수 있고 약간 반도체 생산 시설이 증가할 때 이 사이맥스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로봇을 묶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제 최근 흐름을 보시면 약간 코스피 지수보다 차트가 이뻐요. 딱 고점에서 버티고 네. 빠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신규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수익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들어간 이유가 명확했고 내가 팔아야 될 단가 자체가 또 명확했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을 또 챙겨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보시고 아, 수익 자랑을 하고 끝나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든지 신규 접근이 가능하고 그러한 또 포인트까지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집중하시고 주목하시면서 주식 공부방에서 더욱더 자세한 투자 전략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률표 한번 볼까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셔야 되는 이유 저희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알려드릴게요.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미리미리 입장하셔야지만 한 종목도 빼지 않고 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반도체 왕이십니다. 오늘 쪽집게 과외도 반도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들어갔다 하면 수익이 안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믿고 보고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밤사이 엔비디아가 이번에 월가하고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AI 인프라에 709조 원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과 지금 맞물리는 금융 동맹을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 세계가 지금 AI를 외치고 있는데 그만큼 슈퍼사이클이 오르면서 또 그만큼 거품론도 사실 같이 오르잖아요.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랑 하이닉스는 좀 쉬어가고 있는데 또 소부장은 오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흐름을 좀 어떻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제가 보유하신 분들한테 매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보유를 이미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안 가고 갇혀 있는데 자고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아직 자고 있다. 깨어나질 않았는데 자꾸 밀리면 거기다만 자꾸 비중을 실으시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보유한 그대로 두시고 다른 현금을 가지고 지금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반도체, 메모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약간 거품론, 네, 과잉, 네네. 공급 과잉, 공급 과잉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지금 캐파를 증설시키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거의 다 했어요. 그러면은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우려감이 겹친 거예요. 근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왜 할까요? 최근에 이제 5년 단위의 LTA 장기 공급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안정적인 수주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생산 설비를 늘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과거의 메모리 사이클처럼 그냥 무작위하게 늘리는 그런 지금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데도 제가 반도체를 봐야 되는 이유는 반도체 지금 실적이 좋아요. 믿고 가는 반도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말고 소부장을 주목하자. 왜냐하면 생산 시설을 늘린다라는 얘기는 소부장의 혜택을 받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 캐파를 늘리면은 반도체 소부장들도 수혜를 받겠죠.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캐파가 늘어나면 소재를 더 써야 될 거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소부장의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온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제가 실적을 웬만한 기업들을 다 체크를 해봤는데 대부분이 좋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은 대부분 실적이 좋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소부장 고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근데 요즘에 주가가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지금 좀 다소 완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을 좀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징주 보시면은 오늘 뭐 삼성전자 가져왔고요.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좀 그 이유를 제가 좀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의 잉여 현금 흐름이 SK하이닉스보다 좀 더 좋은 것 같고, 네.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을 삼성전자에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삼성전자의 수급이 좀 더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장 이렇게 보시면은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 이 120선이 25만 원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강하게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 눌리고 또 다시 한번 뭐 돌파를 시도했다 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갇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27만 원 뭐 요 정도 올라오면은 조금 비중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다소 줄여놓고 다시 이렇게 빠진 요즘에 23만 원, 22만 원까지도 밀리잖아요. 네. 그럴 때 다시 담으시는 전략 세우셔도 괜찮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난 비중이 여기 막 몰빵돼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좀 줄여서 제가 말씀드린 그 코스닥 저평가 종목들 그런 쪽에서 좀 수익을 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제주 반도체 오늘 특징적으로 가져왔는데 지금 흐름이 좋아요. 제주 반도체도 2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상반기 실적 자체가 어닝 서프라이즈거든요. 네. 근데 어제장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사실 1차 저항대에 딱 걸렸는데 윗꼬리를 달고 밀렸어요. 근데 네. 오늘 장에서도 사실 저항 라인에서 윗꼬리를 좀 달긴 했으나 저점을 높이면서 약간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상향 돌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제주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비중을 전고점까지는 한번 목표가를 잡고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AI는 여전히 수요가 강합니다. 물론 많이 오른 데에 따른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 때는 아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인해서 이건 보유하되 반도체 소부장 쪽도 계속적으로 건드리면서 역시나 내 계좌에 반도체는 든든하게 담아둬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업종인 건 알겠으나 어떤 종목을 현 시점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빠른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가려운 부분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을 지금 바로 저희가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자, 바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대표님이 반도체 가지고 오시고 수익 안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건 간다라는 겁니다. 대표님이 올려주셨는데 종목이랑 가격 전략이랑 투자 포인트는 가려놨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는 순간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정확하게 종목명 올려놨고 매매 안 하셔도 되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 가장 좋은 타이밍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첫 번째 종목 자료집 반도체 쪽에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이거군요, 대표님. 기판 관련주를 가지고 오셨네요. 오, 이 종목이 간다라는 이유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거 좋습니다. 거의 뭐 대장주잖아요. 실적이 좋아요. 실적.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네. 실적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는 네네. 게 반도체 소부장 종목 엄청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트 던져서 아무거나 들어간다고 수익 나는 시점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은 실적이 괜찮고 펀더멘탈 견고한데 고점 대비 조정이 깊었다. 이런 종목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이 많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요. 2분기 실적이 너무 좋은데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좀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아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그리고 서버 CPU, 고성능 GPU,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등에 적용되는 패키징 기판을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AP, 스마트폰용 주요 반도체 기판도 같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메모리 반도체나 이러한 CPU 반도체 이런 데 기판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용 MLB가 이제 고성능 서버 기판인데 이것까지 지금 같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좀 실적 2026년 전망치 자체가 이미 2025년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 흐름에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제가 기판 쪽을 왜 갖고 오냐면 요즘에 MLCC 수요 증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MLCC를 기판 위에 얹는 거거든요. 그럼 MLCC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기판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TSMC도 생산 라인을 증가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인텔이 어제 발표했잖아요. 유상증자 해가지고 또 생산 라인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전체적인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생산 캐파를 늘리겠다. 그러면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거라고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모리의 고점론과는 별개로 기판 수요는 저는 추가적으로 증가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봐야 될 것 같고,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이 글로벌 IT 테크 기업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 딱 지금 최근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나 있어요. 예, 거의 19만 8천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대에 있죠. 그러면은 고점 대비 조정폭이 50% 정도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실적이 좋은 건 알겠으나 기대감에 좀 오버슈팅이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들 밸류 받는 걸 보면은 뭐 선행 PER 기준으로 막 50배 받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100배까지 받는 기업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 주가로 따지면은 선행 PER이 20배 아래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저항 라인에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돌파할 확률도 있고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분할적으로 지금 모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반도체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가격 메리트도 분명히 있고 조정 받을 만큼 받았다. 현 시점에서 실적 탄탄하니 중장기 쪽으로의 성장도 기대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자, 어떤 종목인지를 일단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런 매수의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진입 포인트는 주식 공부방에서 더 디테일하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굳이 내가 왜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상승일 표 보고 가보도록 하죠. 반도체를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 꼭 매집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종목 알려드렸고요. 제2의 뭐 삼성전기, 제2의 두산 테스나 같은 종목 오늘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꼭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또 바이오 가지고 오셨습니다. 안 볼 수 없죠, 대표님. 와, 기관 투자자의 장바구니의 절반 이상이 요즘에 제약 바이오 쪽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기술 이전, 뭐 신약 개발 기대가 살아있는 이제 코스닥 쪽의 대형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많이 담아뒀다고 하는데, 알테오젠도 왜 블랙록 이슈 있으면서 더 지금 많이 핫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딱 그 타이밍을 알고 들어가셨는지도 궁금하고, 바이오의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에는 바이오가 사실은 과거부터 반도체가 약한 바이오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와 바이오의 디커플링은 계속 됐었어요. 과거부터 계속 됐었는데 지금 최근에 또 반도체가 쉬어가니까 바이오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체크할 포인트들이, 이거를 제가 2주 전에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걸 잘 체크해야 돼요. 과거에 이제 금리와 국내 헬스케어 지수 흐름을 보시면요. 자, 기준금리가 이렇게 고점인 상황에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어요. 이렇게 고점인 상황에서 이렇게 횡보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지금 기준금리가 아직 안 오르는 상태잖아요. 이 미국의 연준에서 지금 동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오르면 더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기준금리는 동결인데 시장금리 자체가 이미 여기에 와 있어요.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연준이 뭐 기준금리를 제 생각에는 2회, 3회 올리기는 어렵다.
그러면 1에 올린다 해서 여기서부터 시장 금리가 막 이렇게까지 치솟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고, 그러면 이미 좀 어느 정도 바이오는 바닥은 확인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닥을 확인한 바이오를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중장기적으로 분할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보지 마셔라 이런 게 아니에요.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반도체 흐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가다 보니까 바이오 강세가 나타나는 장에서, 그러면 내 반도체 종목들이 안 갈 때 올라가는 바이오를 담아 놓으시면은 계좌 수익이 유지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반도체가 빠져도 바이오가 올라가면서 나의 전체 계좌 수익이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우리가 바이오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특징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져왔는데요. 차트 이쁘지 않나요? 딱 주요 중장기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이고 딱 우상향하는 추세로 왔죠. 근데 횡보를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저는 상승 추세가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바이오가 너무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신규 진입 가능한 타점은 여기 돌파한 저항 라인 이런 식으로 눌림목 나오면 신규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바이오 관련주는 알테오젠 갖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제 여기 갭 떴던 부분에서 약간 갭을 메우러 내려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 장에서 24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신규로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기술 특허 이전 계약도 나왔고 블랙록이 사실은 뭐 5% 지분을 뭐 지분 확보를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으니까 이제 저점 매수 하다 보니까 지분이 늘어난 걸로 생각은 들지만 그만큼 이제 당연히 헤지펀드에서도 바이오가 많이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관심 갖고 바이오 이제 보셔야 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찌됐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성장 경로가 보인다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를 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이 어찌됐든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나오려면 바이오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서 보다 더 큰 주가의 상승률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죠.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현 시점 가장 매력적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바로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현 시점 바이오에서는 이 종목이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쭉 하방 압력을 받다가 현 시점에 바닥을 찍고 올라오려는 그런 차트적인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종목이랑 가격 전략, 투자 포인트는 가려놨지만 대표님이 인증해 주셨다시피 바로 주식 공부방에 올려놨으니까요. 그 부분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궁금합니다. 바이오도 지금 볼 때이기 때문에 이 종목 이거가 네. 이게 실적이 좋은가요, 대표님? 네. 좋다고 제가 들었는데 사실 이 종목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뭐 바이오 섹터들을 뭐 PER로 비교는 할 수는 네네네. 없지만 실적이 안 나는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적자 기업들도 많은데 네네. 그래도 저는 흑자가 나고 어. 실적이 된다. 네. 그 부분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은 이제 살짝 고개를 들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 종목 모르신 분들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자큐 보정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인데 사실 국내에서도 매출이 되게 탄탄해요. 네. 여기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번에 인도에서 품목 허가를 획득했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자큐보의 글로벌 상업화와 마일스톤, 로열티 수익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원이 나오기 때문에 차세대 표적 항암제를 또 개발하는 데 또 돈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해 놓고 지금 차세대 표적 항암제를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이중 표적 항암제 네수파립이 미국 FDA 희귀 의약품으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향후 기대가 되는 기업이고, 사실 그거만큼 주가가 사실 잘 갔어요. 다른 바이오 섹터들에 비해서도 상승 랠리를 좀 펼쳤었는데 이제 최근에 바이오 흐름이 많이 눌렸을 때 상반기부터 안 좋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같이 밀려 내려왔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주가 흐름 보시면요. 자, 고점을 터치하고 사실 좀 횡보 구간을 거치다가 이제 같이 밀려 내려왔죠. 5월부터 같이 밀려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다른
바이오 섹터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온 게 아니라 저는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닌 수급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바닥을 다지고 고개를 들었다. 저점을 높여가고 이제 상승 전환이 됐다. 여기 전저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 전 상승 추세라고 보고요. 이동평균선의 이격도가 지금 다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은 충분히 전고점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좀 전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상승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꼭 담아가야 할 바이오 토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큐보 유명하죠. 이걸로 사실 최근에 이슈가 굉장히 핫했는데 실적 역시나 흑자 전환이 찍히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자, 어떤 종목인지 이 종목만큼은 내 포트에도 담아둬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던 만큼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률표 다시 한번 보죠. 이만큼의 빨간불을 킬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바이오 내에서도 셀트리온, 알테오젠 다 건드려서 지금 수익 50%씩 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는 종목일지 이 시점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기다리던 마지막 4교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대표님, 오늘은 또 어디 쪽에서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좋은 거 갖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요즘에 근데 이런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 솔직히 히든 종목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종목들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와, 이런 실적에 여기까지 밀려 있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아요. 근데도 아직도 수급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여전히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는 네. 거는 그만큼 상승력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히든 종목은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AI의 수혜 섹터예요. 수혜 섹터이고 실적도 좋음에도 수급이 안 들어온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석유화학, 천연가스 발전 플랜트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 플랜트 기자재를 제조해서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AI가 지금 발전하고 사이클이 지금 극대화되다 보니까 네. 이러한 플랜트 발전 쪽이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발전소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시기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독보적인 열교환기 및 배열 회수 보일러 기술력이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터빈을 구동하고 배출된 증기를 냉각시켜서 복수로 되돌리는 복수기를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LNG 발전소, 화력 발전소 쪽에 기자재도 공급을 하면서 원자력으로도 묶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AI의 수혜가 되는 기업입니다. 결국에 전력 공급은 계속 늘어날 거고 소비량은 증가할 텐데 네. 그러면 에너지난은 계속 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를 이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5월 달에 코스메카 코리아를 공략해드릴 때 이 PER 밴드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에 이렇게 내려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 시점에 내려와 있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고 나니까 급등이 나오고 신고가를 썼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좋아요. 네. 올해 지금 딱 전망하는 2026년 영업이익으로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기업의 선행 PR이 5배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가 코스피 막 9천까지 가고 했을 때 선행 PR 10배도 찾기 힘들었어요. 네. 근데 코스피 이 기업이 지금 선행 PR 5배까지 내려왔다는 거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 보시면 이거는 제가 월봉 차트를 갖고 왔습니다. 좀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려고 월봉 차트를 갖고 왔는데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조정이 깊었죠. 그죠? 조정이 깊었는데 60선에서 지금 지지받고 양봉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우리가 월봉 차트상에 눌림이 나오고 N자형 상승 패턴을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실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28,000원대인데 여기 전고점이 6만 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들어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세 자릿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매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너무 열광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을 놓치세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에서 50만 원을 가서 100% 수익을 내나 이런 종목, 좋은 종목 또 담아 가셔서
세 자릿수 수익을 내시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안정적으로 난 우량 기업에 투자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지금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도 실적과 펀더멘탈이 양호한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밀리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충분히 코스닥이 고개를 든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에서 슈팅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 또 이런 종목들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이 공매도나 이런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요. 급등시 강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즘에 코스닥 종목들 너무 밀렸던 종목들 올라오는 거 보면요. 그냥 네. 기본 20-30%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단기 급등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 갖고 오늘 좀 공부방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전력 인프라, 뭐 발전 설비, 원전 같은 이런 성장 복수적인 이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어떤 종목인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유민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